이 괴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은 소위 그 영혼이 없는 그 껍데기가 우리의 건설업계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그 말보다는 물신이 지배하는 게 우리 건설업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선생님께서 쓰신 그 책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어떤 그 요지를 뭐 짧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게 빈자를 위한 미학이 아니고요. 건축은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있는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가는 그 봉사할 수밖에 없는 그 직능인데 돈 있는 사람이 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좀 절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 건축이 굉장히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만든 말이 빈자의 미학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빈자를 위한 미학이 아니고 부자를 위한 미학입니다. 그 선생님하고 뭐 길지 않은 시간 지금까지 대화를 나누면서 받은 느낌은 선문답을 지금 주고받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뭐 땅이 굉장히 많고 돈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좀 옆에 있는 건물보다 크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좀 작게 짓고 자기 땅을 다 쓸 수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좀 내어줄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거처를 갖다가 쉼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게 네. 이제 건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 공공적 가치거든요. 네. 그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는 게 빈자의 미학에서 가장 주장하고 싶은 그런 어떤 덕목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아름다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외형이 아름다워가지고는 허무하게 되기 쉽고요. 그 내용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내용이 아름다우려면 조금 집이 불편해야 됩니다. 편리한 집에서는, 왜냐면은, 사유하거나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집에 사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집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도 좀 뜻밖인데요. 사실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집을 동경하기 마련인데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되는 최종적인 목적이 소파에 앉아서 버튼으로 모든 것을 갖다 컨트롤하게 되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정신은 굉장히 피폐해 가죠.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면 버튼으로 이제 열어주지 말고 직접 나가서 맞아주고 동선이 짧은 게 아니라 좀 길어서 주택에서 동선이 길어봐야 얼마큼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니면서 가족끼리 살갗도 부닥치고 냄새도 맡고 그런 불편함, 그러니까 즐거운 불편함이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택에서만은 기능적인 건축이 아니라 반기능적인 건축이 훨씬 더 가족의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소위 문명의 이기로부터는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문명의 이야기를 벗어난다고 하면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대착오적인 삶이고, 문명의 위기를 충분히 만끽하면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다가 만드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 나아가서 어떤 그 건축물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뜻을 좀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건축이 우리를 바꾼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윈스턴 처칠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부부가 살면은 같이 닮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 이유가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서로 다른 공간에 살던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그 공간이 정한 법칙에 적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한 공간에서 오래 살게 되면 얼굴까지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건축 공간이 우리를 갖다가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래 걸리고 더뎌서 그렇지 그 효과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죠. 좋은 건축에서 살게 되면 사람이 좋게 되기 마련이고 나쁜 건축 속에 살게 되면 사람이 나빠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축에서 살고자 하는 권리를 갖다가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건축을 가지고 어떤 건축을 이용해서 치부의 수단으로만 삼거나 그 과정에서 거기 살게 되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죄악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금 전에 좋은 건축, 나쁜 건축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건축에 사는 사람은 좋게 될 수밖에 없고 네. 나쁜 건축에 사는 사람은 나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좋은 건축과 나쁜 건축의 그 구별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편안한 이것이 많은 그렇지 않은 이렇게 구분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요소고 가장 큰 그 기준은 공공성입니다. 건축의 공공성이요? 네, 건축 공공성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 개인의 돈을 가지고 건물 짓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권리만 있지 그 소유권은 저는 사회나 이 대중에게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무 집이라도 제가 지나가면서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건축은 무엇보다도 공공적 가치를 갖다 지녀야 되는 게 그 건축해야 될 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건축이 나쁘냐 좋으냐 선악의 개념을 따지는 게 좀 약간 우습기는 하지만은 나쁜 건축과 좋은 건축을 가를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르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앞을 지나갈 때 예. 이것 참 좋은 건물이다, 이것 참 나쁜 건물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근데 제가 사는 대학로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은 예. 쉼터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쉼터 잡지를 만드는 건물이죠. 네. 그 대학로는 아시다시피 땅